메모리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있고요. 다른 하나가 시리얼 액세스 메모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CAM이 있습니다.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는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있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드레스 구간이 아니라 버추얼 어드레스, 이렇게 어드레스 하는 방법을 다르게 만들어서 버추얼 어드레스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드는 게 CAM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가장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는 램은 스태틱 램하고 다이내믹 램이 있고요. 그리고 롬, 리드 온리는 종류가 마스크드 롬이 있고요. 프로그래머블 롬이 있고요. 다른 일렉트리컬리 이레이저블한 여러가지 프로그래밍 가능한 롬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플래시 롬을 많이 쓰죠. 그래서 롬과 램 구조가 주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에 속하고요. 그리고 시리얼 액세스 메모리는 쉬프트 레지스터나 Q를 나타내는데요. 보통 저희들 그 데이터 다운로드 할 때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들이 거의 다 시리얼 액세스 메모리들이에요. 패럴로 다운로드 하지 않고 대부분 다 시리얼로 다운로드 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는 캐시에 사용되기도 하고 버추얼 어드레스 할 때, 버추얼 메모리로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들입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의 메모리들을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빛나. 네. 괜찮아요. 제대로 껐는데. 먼저 메모리 구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요. 메모리의 어드레싱 방식들 알아보고, 그 다음 처음으로 보는 게 스태틱 메모리, 그리고 다이내믹 메모리, 그 다음 롬, 시리얼 액세스 메모리, 그리고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메모리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에 어드레스를 인가를 해줍니다. 어드레스를 지금 K빗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워드라인의 개수는 2의 K승계의 워드라인을 얻을 수가 있어요. 워드라인은 0에서부터 N개까지 N개의 워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워드라인의 개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저희들이 보통 이제 워드라인 개수가 몇 개인지, 지금 N개의 워드라인이 있고요. 어드레스 빗은 K빗입니다. K빗을 디코딩하면 N개의 워드라인이 얻어지고, 각 워드 안에서는 빗 위스가 있어요. 빗 워드 사이즈가 있는데요. 워드 사이즈가 지금 N빗짜리예요. 보통 많이 쓰는 메모리의 빗 사이즈는 보통 8빗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 스팬은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용량에 따라 많이 다르죠, 그죠? 수십 K에서부터 수메가, 수기가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라고 얘기했을 때 어드레스 빗이 있고요, 워드 라인의 개수가 있고, 그리고 각 워드 안에 빗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용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 어드레싱을 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워드라인이 커지고 빗 사이즈는 보통 8빗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키니한 레이아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아래처럼 로우 어드레스하고 칼럼 어드레스를 나눠서 하게 되면 렉탱귤러 형태의 메모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N개의 어드레스 빗이 있으면 워드 사이즈가 2의 N승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칼럼 쪽으로 K빗을 주고요. 로우 쪽으로 N-K빗을 줍니다. 그러면 액세스할 수 있는 메모리가 칼럼 어드레스가 2의 K승계를 구분을 하고요. 로우 어드레스가 2의 N-K승계를 워드라인, 이쪽 워드라인이, 그래서 실제 워드라인의 개수는 이게 나와요. 그리고 칼럼 쪽에 개수가 2의 K승계가 나오고요. 그리고 각 칼럼, 이게 이제 로우 어드레스가 선택이 되고 칼럼 어드레스가 선택이 되면 여기에 빗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드레스가 주어지면 로우 어드레스 디코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칼럼 어드레스 디코딩을 해서 어떤 칼럼에서 데이터를 뽑아낼 건지를 결정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로우와 칼럼 쪽에 어드레스를 배치를 해서 렉탱귤러 형태의 메모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렇게 구현을 하게 되고요. 메모리 타이밍은 어드레스 라인을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 놨는데 보통 한 개의 어드레스 라인을 가지고 D램인 경우에는 로우 어드레스를 먼저 보냅니다. 로우 어드레스 디코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칼럼 어드레스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라인을 보낼 때 보면 어드레스 PC 커지게 되면 버스 폭이 커집니다. 레이아웃 할 때 폭이 커지게 되면 오버헤드가 많죠. 그래서 같은 버스 라인을 가지고 한 번은 로우 해주고 한 번은 칼럼 해주고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D램 방식입니다. 근데 SRAM인 경우에는 되게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SRAM인 경우에는 칼럼과 로우를 한 번에 어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SRAM, 이게 메모리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SRAM에 대한 셀 구조인데요. SRAM 셀 구조는 몇 가지가 있는데 CBT, 12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셀에 대한 이야기인데 12 트랜지스터일 때는 여기를 보시면 백투백으로 돌고 있는 그 인버터가 메모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통해서 출력으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라이팅을 해요. 이 방향으로 라이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라이트와 라이트 바가 있고요.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를 라이트가 1이 되면 여기를 디세이블 시킵니다. 그래서 쓰고 데이터를 저장하게 만들고요. 리딩을 할 때는 여기를 이네이블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버퍼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레이아웃을 보면 여기가 리드 바, 여기가 리드. 이게 이 두 개 라인이고요. 여기 보면 두 개의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여기가 N 채널, 여기에 보면 위쪽에 N 채널하고 여기 P 채널, 여기 N 채널. 이렇게 두 개 트랜지스터가 있어서 게이트가 두 개 있는 이유는 이게 트라이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리드하고 리드 바가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구동을 합니다. 리드하고 리드 바가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만들어서 여기가 출력에 해당하죠, 그죠?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있는 라인이 빈 라인입니다. 빈 라인이 여기 빈 라인을 통해서 읽어내기도 하고 빈 라인을 통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여기가 라이트가 있고요. 여기 라이트 바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형태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라이트 바로 여기가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겨 있죠. 그래서 그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있는 부분이 여기가 트랜스미션 게이트입니다. 여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가 아니고 이 부분이 트랜스미션 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빛 라인을 통해서 여기가 이노드거든요. 트랜스미션 게이트를 통해서 안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 두 개의 인버터가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소자고요. 여기가 인버터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트랜지스터가, 이게, 트랜스미션,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4개씩 들어있죠. 그죠? 여기 2개 들어있고요. 여기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12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어 있는 SRAM 셀입니다. 이 게이트인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롱해서 오류가 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동작은 잘하는데 트랜지스터를 너무 많이 써요. 이렇게 집적도가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6개 있는 SRAM 셀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여기에 보시면 메모리 셀이 여기 게이트가 여기 출력을 만들고 출력이 다시 이쪽에 게이트를 물고 여기 출력이 여기 게이트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두 개가 백투백으로 물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 셀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여기가 A, 여기가 B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생겨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억세스 트랜지스터 1, 억세스 트랜지스터 2. 그래서 워드 라인이 뜨게 되면 이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열려서 내부 코어하고 빛 라인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빛 바가 있는데 이 빛과 빛 바를 통해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지금은 트랜지스터가 코어 셀에
두 개, 네 개가 있고요. 액세스 트랜지스터 두 개에서 6개 트랜지스터인데요. 먼저 리드 오퍼레이션을 보면 어떻게 리딩을 하느냐 하면 맨 처음 두 개의 빛을 둘 다 하이로 프리차징을 합니다. 얘도 하이, 얘도 하이. 이렇게 빛라인 컨디션 회로가 위에 붙어 있는데 거기 둘 다 하이로 프리차징한 상태에서 워드라인을 띄웁니다. 워드라인을 띄우면 예를 들어서 한쪽이 로고 한쪽이 하이였다고 하면 하이에서 열렸는 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로에서 열려 있는 부분은 이걸 로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원이 인가된 거랑 마찬가지죠. 하이로 인가가 돼 있고 얘가 NMOS, 얘가 NMOS 이렇게 돼 있는데 얘보다 얘가 더 스트롱해야지 얘가 이깁니다. 그죠? 얘가 이겨야지 로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보면 얘가 제일 큽니다. 제일 크고 얘가 중간 사이즈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라이팅을 위해서 얘가 중간 사이즈고 얘가 좀 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60 트랜지스터인 경우에는 트랜지스터 사이즈 스케일링을 잘 해야 됩니다. 12개를 쓸 경우에는 그냥 일반 게이트로 만들어도 펑션을 합니다. 근데 60인 경우에는 읽고 쓰는 경우에 스테빌리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스테빌리티는 디바이스 사이즈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리딩 오퍼레이션일 때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요. 라이팅 오퍼레이션일 때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드라이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장되어 있는 값이 0, 1인데 내가 여기를 하이, 여기를 로 이렇게 해서 1제로로 오버라이트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먼저 데이터를 빛과 빛바에 쓰고 싶은 데이터를 드라이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워드라인을 띄웁니다. 워드라인을 띄우면 얘가 열리죠. 그죠? 얘가 열립니다. 얘가 열리면 여기를 통해서 지금 보면 하이로 올라오면 여기가 켜져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하이로 켜져서 여기를 하이로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하이로 만들 때 보면 얘가 얘를 트리거링해서 여기를 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하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액세스 저항인 액세스 트랜지스터인데요. 액세스 트랜지스터에서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여기 값이 충분히 여기 건너오려면 여기가 저항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이 작으려면 얘 사이즈보다 얘가 사이즈가 더 커야지 오버라이트 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건너오게 되면 얘가 여기를 트리거링 하고요. 그럼 다시 이렇게 백투백으로 돌아서 데이터를 라이팅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여기 SRAM 리드 오퍼레이션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프리차징을 먼저 한다 했었죠. 그죠? 그래서 빛과 빛바를 둘 다 지금 여기에 이 시간에는 빛과 빛바를 둘 다 하이로 프리차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이를 프리차징을 해둔 상태에서 지금 예제로는 여기가 0고요.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워드라인을 띄웁니다. 이때 워드라인을 띄우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가 켜집니다. 여기 열리게 되면 여기에는 디스차징을 하겠죠. 그죠? 디스차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이로 남아있다가 로로 떨어져야 되는데 A가 이렇게 살짝 떠오릅니다. 이게 여기 하이였기 때문에요. 얘는 하이인데 원래 값도 하이이기 때문에 거의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빛바는. 근데 A 값이 여기가 하이로 되어 있고 얘를 여는 순간 워드라인을 띄워서 열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살짝 또 올랐다가 다시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얘가 치고 올라와서 원래 데이터가 얘로 이렇게 오버라이트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렇게 안 되게 하려면 얘가 커야 됩니다. 이렇게 차지가 밀려 들어오더라도 얘가 충분히 저항이 작아서 전압이 얼마나 떠오르는 게 충분히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만족하려면 여기 N2가 액세스 트랜지스터거든요. 액세스 트랜지스터가 N2하고 N4가 있는데 얘보다 N1, N3가 더 커야 돼요. 밑에 있는 사이즈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프리차징 된 차지를 충분히 뽑아줄 수가 있어요. 자, 라이트 오퍼레이션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의 가정은 현재 저장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에 0하고 1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이빙 하는 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0로 해서 드라이버가 얘를 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초기에 A 반은 1이고요. A 반은 1이고요. A는 0예요. 0로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워드라인을 이렇게 띄웁니다. 워드라인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워드라인이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변해요. 그리고 빛하고 빛바는 로우로 드라이빙 하고 있고요. 빛은 하이로 드라이빙을 해요. 빛은 하이로 드라이빙.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빙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개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로우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로 여기 값이 제로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 값이 제로기 때문에 어느 게 열려 있냐면 얘가 열려 있어요. P2가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P2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로우로 드라이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이겨야지 로우로 끌어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제로라고 가지고 있는 A가 제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어요. P2 트랜지스터가 ON인 상태거든요. 얘가 ON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로우고 얘가 켜지면 여기가 로우로 가야 돼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는 얘 사이즈보다 얘가 커야지 여기에 전압 차이가 발생을 안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면 얘가 안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안 떨어지게 되면 얘를 끄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보다 P2 사이즈보다 N4 사이즈가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P채널 트랜지스터보다 커야지 쓸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대한 건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노이즈 마진에 대해서는 로직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따질 때 노이즈 마진을 하는데 여기는 노이즈 마진이긴 한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스태틱 노이즈 마진. 다른 이름으로는 홀드 마진이라고 해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메모리를 저장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잡음이 타요. 잡음이 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잡음이 타도 데이터가 바뀌지 않는 마진, 그걸 우리가 스태틱 마진 혹은 홀드 마진이라고 그래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홀드 마진은 여기에 있는 그림은 여기 버퍼를 생각하면 V-in이 이렇게 증가하면 V1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V2는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커브 I입니다. 그래서 요 소자에 대한 커브고요. V2에 대해서 V1을 그린 거. 이게 2거든요. 이게 타입 2인데 여기는 V2 전압이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낮을 때는 V1이 하이로 가 있습니다. 이게 로우면 여기 하이니까 하이에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스태틱 마진은 어떻게 디파인 되느냐 하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스퀘어 박스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스퀘어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을 얘기하죠. 그죠?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 정사각형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스태틱 노이즈 마진이라고 불러요. 스태틱 노이즈 마진은 노이즈가 탔을 때 이렇게 컨버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나타내요. 이게 한쪽에 노이즈가 증가했을 때 VDD 쪽이나 제로 쪽으로 이렇게 이 V2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로우인 상태죠. 그죠? 이렇게 양쪽 끝쪽으로 잡음이 타게 되면 여기에서 잡음이 타게 되면 여기 출력 이렇게 따라 들어가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메타스테이블한 포인트예요. 메타스테이블한 포인트는 곡이 남아있긴 어려워요. 왼쪽이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건너가요. 근데 이 바운더리를 얘가 노이즈가 건너오게 되면 반대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홀드 마진 혹은 스태틱 노이즈 마진이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 마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블락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리드 마진이라는 게 있고 라이트 마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리드 마진은 앞쪽에서처럼 리드 동작을 했을 때 리드 동작을 할 때는 이 빈 라인들이 둘 다 하이로 가 있습니다. 여기 잡음들이 둘 다 동시에 하이로 가 있게 되면 여기도 또 오르고 여기도 또 올라요. 그래서 커브 자체가 여기 있는 커브들이 위로 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되는데 그때 마진이 요 마진입니다. 똑같이 정사각형의 사이즈. 이게 리드 마진에 대한 이야기고요. 여기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제가 여기에 이 트랜지스터라 그랬죠. 그죠? 이 트랜지스터하고 PMOS 사이즈에 의해서 달라지긴 하는데 라이트 마진은 라이팅을 할 때는 한쪽을 쓰고 한쪽을
뜨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커브를 그립니다. 이게 파이 2가 요 커브에 대한 거고요. 요 붉은색 커브고요. 1번이 여기 커브에 대한 거고요. 이 두 개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박스 사이즈. 이게 정사각형을 어디다 두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크게 그릴 수 있는 정사각형, 가장 작게 그릴 수 있는 정사각형입니다. 미니멈 사이즈 정사각형. 이게 라이트 마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리딩이 제대로 되는지, 라이팅이 가능한지, 그리고 홀딩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는 이 박스 사이즈를 가지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박스 사이즈가 미니멈 박스, 이렇게 이런 공간 안에 미니멈 박스 사이즈 크기가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마진들보다 크게 되도록 사이즈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SRAM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람다 기준으로 하면 제일 큰 소자가 여기 소자입니다. 이 소자가 이 정도 사이즈를 씁니다. 2람다에 8람다 정도 쓰고요. 그 다음 사이즈가 억세스 트랜지스터입니다. 억세스 트랜지스터는 2 정도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그 P 채널 트랜지스터는 이 정도를 사용합니다. 대체로 이 정도를 사용을 했을 때가 스태틱 마진이나 리드 라이트 마진이 적절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스케일링을 잘 해줘야지 나중에 잡음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트리를 사용을 할 때는 마진들을 잘 확인을 해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됩니다. 사이즈를. 그래서 그 구조들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이제 리드와 라이트의 동작을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워드라인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그 워드 중에 한 셀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는. 그런 셀들이 계속해서 있겠죠. 그죠? 메모리, 워드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워드라인이 하나가 있을 때 리딩 오퍼레이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 phi2가 하이일 때 이때 프리차징을 합니다. phi2가 하이면 phi2의 바이는 로우로 가기 때문에 얘를 양쪽에 빗라인 두 개를 프리차징을 합니다. 하이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두 개 빛이 하이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로 프리차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phi1일 때 이때 워드라인을 띄웁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은 인버터이기 때문에 뒤집혀져 있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리차징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른쪽은 라이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 빗라인을 쓰긴 하지만 어차피 라이팅을 할 때 이 라이트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보면 버퍼들이 있어요. 이 버퍼들이 이 라인을 드라이빙 하게 됩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데이터 핀이거든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를 드라이빙 하는데 얘가 1이면 여기는 1이 들어가고 여기는 0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로 여기를 드라이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안쪽에 오버라이트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RAM 60 구조의 SRAM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레이아웃은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볼게요. 그 레이아웃은 스틱 다이그램을 그리면 아래처럼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인버터 두 개는 여기에 있는 인버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인버터 두 개가 있고요. 그 억세스 트랜지스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게 N채널이거든요. 여기 N채널 트랜지스터, P채널 트랜지스터, N채널 트랜지스터, P채널 트랜지스터. 이 두 개가 인버터 백투백으로 물고 있는 메모리고요.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 있죠. 그죠? 이 두 개 트랜지스터가 억세스 트랜지스터입니다. 워드라인을 통해서 빗라인이 여기 있던 빗라인이 안쪽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이제 빗라인이 여기 있는 빗라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모양을 보시면 여기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안에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코어를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치를 할 때는 보통 미러 이미지로 배치를 합니다. 위에 있는 이 셀 하나가 여기 있는 셀입니다. 이 셀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두고 이걸 플리핑을 해서 아래쪽에 두게 되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빗 라인들은 이렇게 쭉 지나가게 됩니다. 빛과 빛바가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 이런 형태로 생겨 있고 어레이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전원 라인들, 이런 전원 라인들이 지나가는데 전원 라인들을 서로 쉐어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렇게 배치하면.
그 다음 디코더에 대한 이야기인데, 디코더는 로우 어드레스나 칼럼 어드레스를 디코딩 하는데 사용되는 게이트들인데요. 디코딩 방식이 노아 게이트를 쓰는 방식이 있고 낸드 게이트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스태틱 시모스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은 이제 4개밖에 있기 때문에 낸드 게이트가 이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요. 이게 어드레스 스팬이 커지게 되면 낸드든 노아든 이 게이트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낸드 게이트를 사용하는 어드레스 디코더 하고요. 노아 게이트를 사용하는 어드레스 디코더를 보여주고 있어요. 낸드 게이트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노아 게이트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워드 라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코더 레이아웃인데요. 디코더 레이아웃이 여기가 낸드 게이트고요. 이게 이제 워드 라인으로 들어갈 때 이 각각의 워드들이 뒤쪽에 이제 어드레스 라인에서 칼럼 쪽을 전체 다 드라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팬아웃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지금 보면 워드라인 하나가 이 전체를 드라이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리컬 에포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뒤에 버퍼를 설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워드라인을 드라이빙을 할 때는 뒤에 이렇게 큰 버퍼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버퍼는 인버터 구조로 생겨 있죠, 그죠? 이렇게 인버터가 여기 인버터 하나, 인버터 2개, 3개, 4개를 거쳐서 출력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어드레스 디코딩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노아 스타일이 있고 낸드 스타일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2개가 동작하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요. 노아 게이트는 액티브 하이로 동작합니다. 액티브 하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액티베이트 시키고 싶은 워드 라인을 하이로 띄우는 거야. 이게 액티브 하이고요. 반대로 낸드 게이트인 경우에는 액티브 로우로 동작합니다. 낸드 게이트 타입은 액티브 로우로 동작합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 디코더가 여기가 이제 어드레스 라인이 들어옵니다. 지금 어드레스 2bit짜리가 들어오는데요. 어드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프리차징 라인입니다. 하이로 프리차징을, 여기 VDD니까요. 하이로 프리차징을 먼저 해서 모든 라인을 하이로 만든 다음에 만약에 A0하고 A1이 둘 다 00다. 그러면 여기가 꺼지고 여기가 꺼져. 그럼 여기는 1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켜져 있기 때문에 0. 여기도 둘 중에 하나가 켜져 있으면 이게 그라운드 라인인데 이게 켜지면 여기를 그라운드로 만들어 버리죠, 그죠? 프리차징 되어 있는 걸 그라운드로 만들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은 하나를 하이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디코딩 하는 방법이 요 코드를 따라갑니다. 00일 때, 01일 때, 01일 때, 10일 때, 얘가 11일 때 이렇게 디코딩을 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워드 라인을 하이로 띄우게 됩니다. 근데 이거 레이아웃을 보시면 레이아웃이 옆으로 이게 패러렐로 붙어 있죠. 전부 다 병렬로 붙어 있는 구조들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장점은 스피드가 빨라요. 노아 스타일의 디코더를 쓰면 스피드가 빠르고 대신에 단점은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스피드가 빠르면 자동적으로 전력 소모도 커져요. 디코더가. 그래서 빠르면서 면적은 많이 차지하고 전력 소모가 큰 구조가 노아 게이트, 노아 스타일의 디코더입니다. 근데 낸드 스타일의 디코더는 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지점에 컨택 같은 거 팔 필요 없죠. 병렬 구조가 아니라 직렬 구조예요. 직렬 구조는 기본적으로 면적을 작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VDD 라인에서부터 여기 프리차징 라인이 붙어 있을 텐데 VDD 여기 프리차징 라인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 라인 자체가 시리즈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공통으로 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키지가 작아요. 시리즈로 붙어 있으면. 그래서 전력 소모가 작고 면적도 작은데 대신에 노아 게이트보다 느려요. 그래서 집적도는 낸드 스타일이 좀 더 낮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게 어드레스를 보시면 여기가 00인 경우에 00면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이에요. 이 둘 다 켜지면 얘가 0가 됩니다. 딴 건 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 워드를 액티베이트 시킬 때 액티브 로우로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프리차징 라인이고요. 프리차징을 해서 얘를 00를 두면 여기는 0가 되고 나머지는 하이로 계속 남아있어요. 스위치가 시리즈로 붙어 있기 때문에 00면 여기를 끊죠, 그죠? 여기를 켜게 됩니다. 여기 두 개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켜지고
여기가 켜집니다. 근데 꺼져 있는 데가 있죠, 그죠? 이렇게 꺼져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다른 건 다 하이로 남아 있고요. 여기만 로우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낸드 게이트는 시리즈 구조로 생겨 있고요. 노아 게이트는 패러럴 구조로 생겨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 인해서 여기 내용 내는 노아 게이트가 빠르면서 면적 많이 차지하고 전력을 많이 먹습니다. 낸드 게이트하고 비교해서 중복된 낸드 게이트보다 빠르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전력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플래시 메모리 디코더 같은 거 만들 때 보면 노아 구조를 선호를 했었어요. 스피드가 빨라서. 특히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저장을 할 때 클래스가 높은 것들은 스피드가 빨라야 되니까 예전에는 노아 구조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낸드 구조 가지고도 비슷한 성능을 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노아 구조보다 낸드 구조가 느리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서 낸드 구조를 쓰는데도 예전에 노아 구조 정도의 스피드가 나와요. 자, 그리고 디코더가 이제 그 워드라인이 아주 클 때, 워드라인이 아주 많을 때 디코더를 만들 때 보면 이 디코더들이 팬아웃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보면 이렇게 드라이빙 해야 될 것들이 모든 게이트에 다 한 번씩은 연결이 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로지컬 에포트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드레스 디코딩 하는 데에 이제 이 굉장히 벌키한 레이아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프리디코더를 씁니다. 프리디코더를 써서 이렇게 팬아웃이 큰 것들은 여기에 따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디코더를 2단으로 이렇게 프리디코딩을 쓰고 난 다음 파이널 디코더를 쓰게 되면 팬아웃에 좀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면적도 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투스텝 형태의 프리디코더를 사용을 해서 디코더를 만듭니다. 여기까지가 뒤에 좀 더 있네요. 빗라인 컨디션 쪽하고 칼럼 서킷터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읽어낼 때 빗라인 프리차징하는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코어에 있는 전압을 읽어낼 때 증폭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칼럼 멀티플렉싱 하기 위한 칼럼 디코더 쪽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빗라인 컨디션 할 때는 저희들이 프리차징 회로를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로우로 가 있을 때 두 개가 하이로 프리차징이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두 개의 빛과 빛바 라인이 하이로 프리차징이 됐을 때 양쪽이 똑같다는 게 보장이 안 돼요. 완전히 똑같다는 게 보장이 안 되면 이 끝에 따라보면 뭐가 붙어 있냐면 끝에 센싱 앰프가 달려 있어요. 센싱 앰프는 빗라인의 아주 작은 전압 차이를 증폭을 시킵니다. 근데 프리차징을 할 때 이미 차이가 나 있으면 나중에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라인 컨디션 할 때 이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아줍니다. 그러면 프리차징을 할 때 양쪽을 VDD 숏을 내고요. 이렇게도 숏을 내줍니다. 그러면 양쪽 빗라인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빗라인 컨디션 할 때 밸런스 맞추는 복귀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센싱 앰프는 저희들이 빛 두 개를 연결하고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이게 워드라인이 지나가면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여기 메모리의 값을 억세스를 합니다. 이렇게 억세스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빛이고 하나가 빛바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이로 프리차징을 했다가 여기 안에 억세스 트랜지스터가 열리면 한쪽은 로우로 가고 한쪽은 하이로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겠죠. 그죠? 근데 이 밸런스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빗라인 쪽에 프리차징을 하면 캐패시터가 워낙 커요. 아주 커요. 그래서 아주 큰 캐패시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하게 되면 살짝 내려갑니다. 하이는 그대로 남아있고 안에 데이터가 로우로 저장되어 있는 쪽이 살짝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를 증폭기로 보통은 차등 증폭기 가지고 증폭을 합니다. 이렇게 차등 증폭기로 증폭해서 신호를 뽑아내는데 그 차등 증폭기를 우리가 센싱 앰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32kb짜리 SRAM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워드라인을 128개 워드라인을 두고 칼럼 쪽으로 256을 두게 되면 이 두 개를 곱하면 32K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죠. 여기가
이게 8비식입니다. 8비식인데 이게 워드 라인의 개수가 0에서부터 127개지. 128개의 워드 라인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런 메모리 구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각 빗마다 빗과 빗바가 나와요. 이렇게 빗과 빗바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빗 라인이 몇 개의 셀들을 거쳐가느냐 하면 128개의 셀들을 거쳐서 이게 라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의 캐패시터가 꽤 커요. 크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로우로 저장되어 있을 때 살짝 전압이 떨어집니다. 차지를 뽑아낼 수 있는 차지가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차지 빠진 만큼 전압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전압 변화를 증폭을 할 때 센싱 앰프를 씁니다. 센싱 앰프는 이 차동 증폭기 형태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게 컨스탄트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하고요. 차동 증폭기에 이게 커런트 미러 액티브 로디드 차동 증폭기죠, 그죠? 액티브 로디드 형태의 차동 증폭기를 가지고 증폭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스태틱 파워 디스패션이 생깁니다. 전류가 항상 흐르고 있어서 전력 소모가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락드 형태의 센싱 앰프를 많이 씁니다. 이제 그 구조보다는 이 형태를 많이 쓰는데요. 센싱 클락을 이용을 해서 증폭기를 여기에 연결을 해주고 그때 얘를 켭니다. 그래서 센싱을 해야 될 때만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구조 자체는 마찬가지로 얘가 이게 백투베어로 연결되어 있는 차동 증폭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증폭을 해서 센싱 출력을 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센싱 앰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빗 라인들을 이렇게 빗과 빗 바를 이렇게 각 빗마다 이렇게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라인을 뽑아낼 때 라인을 똑같이 이게 패턴을 보시면 엇갈리는 위치들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크로스톡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그래서 트위스팅을 해주면 크로스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레이아웃을 뜰 때 빗라인 뽑을 때에 그 빗라인들을 한 번씩 트위스팅 시켜서 라우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칼럼 멀티플렉싱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EK 워드에 16폴디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EK면 2048 이게 1024의 2배 정도 되죠, 그죠? 이걸 256개의 로어에 128칼럼 그 워드 라인이 개수가 256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칼럼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16빛씩 16빛짜리 출력, 여기 출력이 나올 때 16빛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가 8개의 칼럼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8개의 칼럼이 있는데 칼럼 8개 중에 하나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출력을 16빛짜리를 뽑아내는 구조를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칼럼 셀들에 들어있는 게 그 센싱 앰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칼럼 셀에. 그래서 어느 칼럼을 내가 선택했는지를 디코딩을 해서 거기에 칼럼 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칼럼 멀티플렉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칼럼 셀 중에 내가 어느 칼럼을 액티베이트 시킬지를 정해주는 회로가 이 칼럼 멀티플렉싱 회로입니다. 그래서 로우는 워드라인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로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로우 어드레스 디코더가 어떤 워드를 띄울 건지를 정하고요. 그 워드를 띄우고 나면 이게 칼럼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8개 칼럼이 있죠. 16빛짜리 8개가 있어요. 8개가 동시에 다 워드라인이 드라이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칼럼 멀티플렉싱을 통해서 칼럼 회로로 뽑아내게 됩니다. 나머지는 얘가 죽어있기 때문에 얘가 살아있더라도 밖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칼럼 멀티플렉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칼럼 멀티플렉싱을 할 때 디코딩 방식이 트리 형태의 디코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드레스가 들어오면 이 어드레스를 직접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게
연결이 될 때 여기 이게 이제 어느 어드레스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 멀티플렉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멀티플렉서를 만들 때 스위치를 직접 코드를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게 외부에 디코드가 없어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신호 감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구조를 많이 쓰진 않고 프리디코드를 쓰고요. 여기 디코드를 쓰고 스위치 한 개를 통해서 빗을 뽑아내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싱글 패스 게이트 형태의 먹스를 가지고 칼럼 실렉션을 하게 됩니다. 네. 뒤쪽에 나오는 SRAM 구조들은 약간 특별한 구조들인데 이건 이건 칼럼 먹스를 여기에 보면 이게 칼럼 먹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투표식에서 마지막 LSB 빗을 A0가 1이면 얘를 선택을 하고요. A0가 0면 이걸 선택을 해서 얘는 LSB는 칼럼 셀렉션을 할 때 마지막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았어요. 시리즈 스위치를 하나를 더 달아서 두 개를 나누는 투웨이 먹스를 얘기를 하는데 보통 LSB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멀티플 포트는 저희들이 쓰거나 읽는 걸 동시에 하거나 혹은 여러 개가 쓰거나 여러 개가 읽는 멀티플 리드, 멀티플 라이트 이런 것들이 가능한 메모리 구조들이 있어요. 듀얼 포트인 경우에는 워드라인이 따로따로 있어서요. 읽고 쓰기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읽을 때 쓰는 워드라인과 쓸 때 쓰는 워드라인이 달라서 읽고 쓰는 걸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요. 멀티플인 경우에는 여기에는 보시면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 이 빗라인들하고 여기에서 이 부분 이게 라이팅 할 때 쓰고 있는 워드라인들이고요. 리딩은 아래에 있는 게 리딩의 빛이고요. 리딩의 워드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읽고 쓰는 것들을 여러 개가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게 리딩과 라이팅을 동시에 여러 개가 하는 것들이 주로 비디오 메모리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 같은 영상 정보들을 쓰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은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는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읽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멀티포트들이 필요하죠. 그죠? 동시에 다른 군데 여러 군데 뽑아줘야 되면 리딩이 여러 개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멀티포티드 SRAM들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SRAM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SRAM의 셀 구조들이 12T를 쓰는 경우, 6T를 쓰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봤었고요. 그리고 리딩과 라이팅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로 쪽 어드레스 디코더 구조, 그리고 칼럼 쪽 먹싱 구조. 칼럼 쪽 먹싱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건 센싱 앰프가 칼럼 쪽 회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칼럼 회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RAM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 메모리나 혹은 저희들이 그 코릴레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클락 데이터 리커버리를 하거나 코릴레이터 같은 거 만들 때 그 메모리를 동시에 쓰거나 동시에 읽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멀티포트를 둬서 여러 개의 thread가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트랜지스터 3개로 구현되어 있는 DRAM 셀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트랜지스터 1개로 구현되어 있는 셀이 있습니다. 먼저 3셀 쪽을 보도록 하죠. 3셀에는 다이내믹 메모리는 항상 캐패시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캐패시티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라이팅을 할 때 쓰는 워드라인이 있어요. 라이팅 워드라인이 뜨게 되면 이걸 통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합니다.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다 써야 되니까요. 리딩을 할 때는 이 워드라인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빗라인이 되는데 이건 리딩 할 때의 빗라인이고요. 여기는 라이팅을 할 때 빗라인입니다.
라이팅을 할 때는 여기에다 데이터를 싣고 워드라인을 띄워서 오버라이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오퍼레이션은 빈라인 1에다가 데이터를 싣고 나서 워드라인을 띄웁니다. 그러면 캐패시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리딩하는 오퍼레이션은 여기를 보통 프리차징을 합니다. 프리차징을 한 상태에서 리드라인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억세스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여기 있는 값의 인버팅 값이 여기에 출력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딩 오퍼레이션 하는 거고요. 만약에 리프레시를 해야 될 때는 여기를 읽어서 여기를 드라이빙해서 쓰면 되는데, 그때 인버팅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기 해놓은 거고요. 리프레시, 다이내믹 메모리는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읽어갈 때 보면 NMOS 버퍼가 있기 때문에 NMOS 버퍼가 여기 차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있어요. CCS에 차지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non-destructive read입니다. 읽고 나서 데이터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non-destructive reading 방식이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 값을 읽을 때 보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여기 빈라인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NMOS로 억세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threshold 낮은 전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압이 살짝 낮기 때문에 이걸 리딩을 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딩을 할 때 구조는 보면 위쪽이 프리차징 라인이 있고요. 얘가 억세스 트랜지스터고 얘 NMOS가 로우면 그냥 하이로 유지가 되고요. 여기가 하이로 가면 여기 차지를 이쪽으로 패트를 뽑으면서 로우로 만들어주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트랜지스터 셀로 구성되어 있는 DRAM 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워드라인과 리드 워드라인, 이게 이제 읽을 때 워드라인과 쓸 때 워드라인을 서로 세퍼레이트하게 해놓고, 기본 아이디어는 non-destructive read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죠? 구조 자체가 트랜지스터 세 개의 캡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대개의 경우에는 싱글 트랜지스터 다이내믹 셀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메모리가 요 소자입니다. 스토리지 캐파시터가 있고요. 워드라인을 통해서 라이팅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라이팅을 할 수도 있고 리딩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빈라인을 통해서. 근데 이제 라이팅, 리딩이 여기에 빈라인에 가지고 있는 캐파시터하고 스토리지가 가지고 있는 캐파시터 사이에 차지 쉐어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차지 쉐어링이 일어나서 그 차지 쉐어링만큼 전압이 변합니다. 전압 변화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센싱 앰프가 이걸 디텍션을 해서 로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데이터를 읽으면 여기 차지 쉐어링 때문에 데이터가 깨집니다. 그래서 읽고 나서 반드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싱글 셀은 구조가 단순하고 집적도가 높습니다. 근데 리프레시를 자주 해야 되고 리딩을 할 때 디스트럭티브 리딩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싱글 트랜지스터 다이내믹 램과 3 트랜지스터 다이내믹 셀이 어떻게 다르게 생겨 있는지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셀을 만들 때 보면 여기 캐파시터가 있는데 이 캐파시터를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트렌치를 팝니다. 이렇게 트렌치를 파서 여기는 이제 크로스 섹션 샘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게 캐파시터입니다. 깊숙하게 파서 이 가쪽에 캐파시터 용량을 늘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캡이 커야지 나중에 차지 쉐어링이 일어났을 때 전압 차이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 구조가 이게 다이내믹 셀의 원 트랜지스터 셀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가 빈라인에 해당하고요. 이게 억세스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데이터는 이 캐파시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DRAM 셀의 구조에 대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 롬인데요. 롬 메모리인데 롬 메모리는 non-volatile입니다.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preserve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롬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보통 저희들이 표시할 때 노아 스타일을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빈라인하고 이게 빈라인이 데이터가 실리는 자리죠. 그죠? 워드라인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빈라인은 항상 하이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빈 라인하고 워드 라인이 있는데 워드 라인이 뜨게 되면 여기를 숏을 내죠. 그죠? 얘가 켜지면 여기 제로로 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롬 마스크 형태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노아 롬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 엠모스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P 채널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P 채널 소자보다 여기에 있는 N 채널 소자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N 채널 소자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워드라인을 여기를 우리가 하이로 띄우고 나머지를 껐다고 하면 지금 워드라인 제로를 읽는 거거든요. 워드라인인 제로를 읽으면 여기는 1이 나옵니다. 여기는 읽으면 워드라인이 뜨게 되면 여기 제로로 가죠. 그죠? 여기는 1, 여기는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0, 0, 1, 0, 1, 1 형태로 읽혀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1이고 0, 0 이렇게 되면 이 라인이 워드가 셀렉션이 되죠. 이 워드 라인이 셀렉션이 되면 1, 1, 1, 0 이렇게 돼요. 거기가 이 라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워드라인 2가 셀렉션이 되게 되면 여기가 1, 0, 1, 0 이렇게 읽히죠. 그리고 마지막 워드라인은 얘가 떴다고 하면 이렇게 하네요. 이렇게. 여기가 셀렉션이 됐다고 하면 여기가 1, 1, 1, 1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디바이스가 어디에 어태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 어드레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이 서로 다르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노아 룸 마스크인데 노아는 트랜지스터가 데이터 라인, 빈 라인의 병렬로 붙어 있습니다. 데이터 라인의 병렬로 붙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면적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대신에 장점은 스피드가 빨라요. 병렬 구조가. 근데 이제 랜드 여기는 마스크 형태를 그려놓은 건데요. 롬 마스크가 노아 스타일일 때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게 워드라인 0, 1, 2, 3 이렇게 생겨 있고요. 이게 각각이 빈라인입니다. 빈라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워드라인이 뜨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가 생겨 있는 부분이 이런 블락들, 이런 부분이 이제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는 블락들입니다. 컨택이 파여져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낸드 스타일일 때는 위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는 자리가 시리즈로 붙어 있습니다. 원래 이 디바이스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면적이 훨씬 작게 차지합니다. 그런데 컨택을 다 쉐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면적을 작게 차지하고요. 이 경우에는 액티브 로우로 구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0, 1, 1, 1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꺼지고요. 나머지는 다 켜집니다. 얘가 켜지면 여기 값이 빈라인 값을 읽어보시면 이게 선택이 됐을 때 여기가 0, 여기는 1, 여기는 0, 여기는 0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얘는 연결 안 돼 있지만 요 두 개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냥 빈라인은 그냥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이 P 채널의 사이즈가 충분히 작아야 됩니다. 수도 엠모스처럼 P가 위에 켜져 있더라도 밑에가 ON이 되게 되면 로우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워드라인 0가 이렇게 실렉션이 됩니다. 0, 1, 1, 1이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로우 워드라인이고요. 이때는 0, 1, 0, 0 형태의 출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1, 0, 1, 1이라면 여기 워드가 액티브 로우니까 액티브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만 꺼지고 여기 꺼지고 두 개가 꺼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0, 여기는 1이네요. 꺼져 있으면 1이죠. 1, 0, 0, 1 이렇게 돼요. 1, 0, 0, 1. 여기는 트랜지스터 하나도 안 붙어 있으면 그냥 얘는 항상 그라운드로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는 항상 0예요. 이 자리는. 그리고 1, 1, 0, 1이면 여기가 선택이 되죠. 그죠? 여기가 선택이 되면 여기하고 여기만 1입니다. 나머지는 0죠. 그죠? 그래서 워드라인 2는 0, 1, 0,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워드라인 3는 여기가 0가 되면 얘는 그냥 하나도 연결된 데가 없기 때문에 값이 이 트랜지스터들이 다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0, 0, 0, 0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읽을 때 P채널에서 드랍이 생겨서 밑에 스위치가 켜지면 0가 되고요. 꺼지면
그 빛이 1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낸드롬인데요. 낸드롬은 집적도가 높습니다. 대신에 시리즈로 붙어있기 때문에 리스폰스가 좀 느려요. 그래서 여기는 낸드롬 마스크입니다. 낸드롬 마스크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노아 스타일하고 낸드 스타일 두 개를 비교하면 중간에 컨택들이 없어요. 앞쪽에는 보면 노아 스타일은 중간에 이런 컨택들이 롬 마스크가 있을 때마다 컨택들이 파이는데 뒤에는 컨택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이 작아집니다. 시리즈 구조로 생겨 있고요. 대신에 속도는 좀 느리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는 같은 놈인데 앞쪽에는 수도 엠모스에 대해서 수도 엠모스로 이 라인들을 구동을 했는데 프리차징 라인으로 구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클락을 둬서 얘 라인들을 다 하이로 프리차징을 한 상태에서 얘를 연결하면 차지가 빠져나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동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쪽과 동일한 구조고요. 수도 엠모스 구종 레이시오드 로직을 쓴 게 아니라 프리차지 로직을 가지고 롬을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수도 엠모스 로직이 있고요. 노아 스타일의 메모리가 있습니다. 읽어낼 때 여기 끝에 버퍼를 통해서 읽어냅니다. 인버터 버퍼를 통해서 읽어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워드라인을 이게 두 빛이 들어오는데요. 0, 0면 여기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면 사실은 여기가 이 워드라인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제로가 되는데요. 근데 읽어보면 지금은 보면 여기를 제로가 아니라 여기는 1이네요. 여기는 1, 0, 1, 0, 1, 0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인버터를 통해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0, 1, 0, 1, 0, 1 이렇게 읽히죠, 그죠? 끝에 인버터 버퍼를 통해서 나오면 이 값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닷을 표시할 때는 뭐냐면 이 닷은 어디를 나타내느냐 하면 트랜지스터가 붙어 있으면 닷이에요. 원래 뒤에 버퍼가 없으면 닷이 있는 데가 제로가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뒤에 버퍼를 달아놓으면 닷이 있는 데가 1이 됩니다. 그래서 0, 1, 0, 1, 0, 1 이렇게 가요. 그래서 밑에도 마찬가지. 이쪽 워드라인은 이게 이제 워드라인 제로고요. 그 다음 워드라인 1은 0, 1, 1, 0, 0, 1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이는 그냥 똑같은데 뒤에 버퍼를 달아놓고 보통 이렇게 해서 이 그림으로 롬을 표시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때는 뒤에 인버터 버퍼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메모리 엘리먼트는 시리얼 액세스 메모리들인데요. 시리얼 액세스 메모리는 Shift 레지스터, Tapped Delay Line, 그리고 싱글 인풋 패러렐 아웃풋 혹은 패러렐 인풋 싱글 아웃풋 그리고 Q가 있습니다. 먼저 Shift 레지스터를 보면 Shift 레지스터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레지스터가 클락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데이터를 건네주는 형태죠, 그죠? SPI 형태로 생겨 있고요. 이게 플립플랍이 중간에 컨비네이션 로직 없이 바로 같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이 플립플랍의 홀드 타임을 주의해야 됩니다. 홀드 타임을 보통 네거티브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붙여 써야 되고요. 홀드 타임이 존재하게 되면 얘가 건너오는 순간 바로 오임이 되죠, 그죠? 그래서 홀드 타임을 이렇게 쉬프트 레지스터 형태로 사용을 할 때는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근데 이 쉬프트 레지스터를 만들 때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건네주게 되면 이런 홀드 타임 문제도 생기고요. 실제로 속도를 빨리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데이터를 여기 옮겨주고 이렇게 시리얼 쉬프트 레지스터를 쓰면 진짜 쉬프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덴스한 쉬프트 레지스터 쓸 때는 메모리 가지고 만듭니다. 이게 듀얼 포트 SRAM인데 듀얼 포트 SRAM은 읽기가 쓰기가 읽는 것과 쓰는 게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읽어내는 주소, 여기 보시면 읽어내는 주소하고 쓰는 주소를 따로 관리해요, 카운터로. 그래서 카운트가 올라갈 때마다 리딩 주소하고 라이팅 주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쉬프트 레지스터에서는 데이터를 쉬프팅 시켰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카운터 값을 쉬프트 시킵니다.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 그래서 데이터를 읽는 위치를 이렇게 해서 이게 실제로 데이터를 옮기는 건 아니고 이렇게 포인터를 옮기는 거죠, 그죠? 포인터를 옮기면서 쉬프팅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빠르거나 혹은 덴스한 쉬프트 레지스터를 만들어야 될 때는 메모리 힙을 두고 어드레스를 쉬프팅 시켜서 쉬프트 레지스터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탭드 딜레이 라인은 필터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필터가 원래 패스트 히스토리의 웨이트드 썸이죠, 그죠? 그 패스트 히스토리를 저장을 할 때 탭드 딜레이 라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모양은 쉬프트 레지스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탭드 딜레이 라인을 이용을 해서 딜레이를 얼마 딜레이를 우리가 어디 걸 가져올 건지 딜레이를 줄이고 싶으면 이게 바이패스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이패스를 하면 먹스 가지고 바이패스를 하면 딜레이 개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데이터들을 어느 먹스를 어떻게 실렉션 하느냐에 따라서 딜레이 값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값이 몇 번째 딜레이 값을 뽑아낼 건지를 먹스 가지고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이밍 딜레이 된 버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필터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통 시리얼 인 패러렐 아웃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보통 패드 쪽에 핀 개수에 제한이 있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시리얼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패러렐로 데이터가 나가게 해서 펑션을 구현할 때 쓰는 게 시리얼 인 패러렐 아웃인데요. 보통 저희들이 칩 안에 제어해야 될 스위치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옵션들이. 이런 스위치를 제어할 때 여기에 쉬프트 레지스터를 둡니다. 쉬프트 레지스터를 둬서 각 비트가 어느 핀들을 컨트롤할 건지 지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데, 이런 쉬프트 레지스터가 뱅크로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의 뱅크들을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각각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쉬프트 레지스터를 쓰는데, 쉬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클락을 여기서 받아오죠. 클락을 받아오는데, 여기에서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보통 맨 처음에 주는 게 어드레스를 주게 됩니다. 어드레스를 주고 위에 데이터를 줘요.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다 차면 이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로 여기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시리얼 프로그래밍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프로그래밍 할 때는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시리얼 인 패러렐 아웃에 해당하는 쉬프트 레지스터를 두고요. 내부에 프로그래밍 해야 될 쉬프트 레지스터들에다가 어드레스를 지정을 해서 그 어드레스로 넘길 수 있게 하면 여러 개의 레지스터들을 한 개의 시리얼 인 패러렐 아웃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칩의 기능들을 설정을 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패러렐 인 시리얼 아웃이 있는데요. 이건 보통 이제 시리얼 쪽으로 나오는 게 고속 라인들 많이 써요. LVDS, 로 볼티지 디퍼런셜 신호를 뽑아내게 되면 수기가 bps 정도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패러렐로 데이터를 받아올 때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 라인을 우리가 PCB를 뜬다고 생각해봐요. 데이터를 이렇게 건네주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클락을 딱 주면 이 클락에 맞춰서 이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시간 지연을 맞춰서 들어오려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길이를 시간 지연에 맞춰서 우리가 PCB를 뜬다 그래도 시간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올 때는 사실은 고속으로 받아오긴 어려워요. 받아온 다음에 시리얼 라인 하나 가지고 고속으로 내보내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때 이제 패러렐로 데이터를 고속으로 못 보내기 때문에 보통 패러렐 투 시리얼로 모은 다음에 한 번에 보내는 구조로 사용할 때 써요. 그래서 요즘은 이게 패러렐로 보내면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 패러렐로 보내면 타이밍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각 비트 간에 빨리 가는 애 있고 늦게 가는 애 있고, 그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패러렐 통신으로는 고속 통신하기 어렵습니다. 대신에 시리얼로 하게 되면 LVDS 같은 경우는 표준이 1.25V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0.2V 움직여요. 차동 신호고요. 그래서 굉장히 하이스피드로 데이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U나 혹은 카메라 미피 인터페이스 보면 거의 다 LVDS 표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패러렐 투 시리얼 컨버터를 써서 하이스피드 링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Q가 있는데, Q는 스택에서는 리포하고 피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포하고 리포가 Q에 사용이 되는데요. 데이터 플로우가
카메라도 그렇고 센서에서 넘어오는 값들도 그렇고요. 그게 벌스트로 넘어오고 벌스트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피드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맞춰낼 때 이런 Q를 씁니다. 여기 보면 가져가는 시간하고 쓰는 시간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해서 중간에 Q를 사용하는데 Q는 P4하고 리포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P4가 있고요. 리포는 다른 이름으로 보통 스택이라고 불러요. 스택이라고 부르는데 P4는 이렇게 생겨서 first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뽑아가요. 들어가는 핀이 있고 나오는 핀이 반대쪽에 있어요. 그래서 포트가 여기가 라이팅 포트고 여기가 리딩 포트가 따로 있어요. 리딩하는 어드레스와 라이팅하는 어드레스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보통은 저희들이 P4 만들 때는 이렇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쉬프트 시키는 건 잘 안 쓰고요. 앞쪽에서도 저희들이 봤듯이 메모리 힙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라이팅하는 포인터 그리고 리딩하는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읽는 주소와 쓰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에 리드하고 라이터가 같은 포인터, 같은 지점을 주소를 가리키고 있으면 얘가 비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다는 조건이고요. 쓸 때마다, 이게 하나 쓸 때마다 얘는 쓰는 포인트가 증가합니다. 여기 쓰고, 다음에 여기 쓰고, 다음에 쓸 자리를 가리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라이팅 할 때마다 하나씩 증가합니다. 그리고 리딩 할 때마다 얘가 읽어가면 비고요. 읽어가면 여기 비고 이렇게 비게 됩니다. 그래서 리딩 할 때마다 리딩 포인트가 하나씩 건너갑니다. 두 개가 만나면 empty예요. 근데 얘가 라이트가 쭉 가다가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라이트가 리드를 따라잡으면 풀이에요. 라이트 포인트가 리드 포인트를 따라잡으면 풀이고요. 리드 포인트가 라이트 포인트를 따라잡으면 empty가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P4를 만듭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힙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힙을 잡은 다음에 어드레스 두 개를 줘서 라이트 포인트하고 리드 포인트 가지고 조절하는데요. P4는 그래서 포인트가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스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스택은 일단 집어넣으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내려가고 여기에서만 쓰거나 읽거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어드레스를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맨 끝에 있는 데이터 구조로 보면 링크드 리스트 중에 끝점만 잡고 있어요. 쓰면 밑으로 내려가고 뽑으면 나오는 포스트 스크립트 랭귀지 혹시 아나요? 보통 프린터에 많이 쓰는 포스트 스크립트 랭귀지가 스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메모리가 스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2를 스택에 밀어넣습니다. 그 다음 3을 스택에 밀어넣고 플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연산을 해서 스택을 비우면서 6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가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출구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구조들이 스택인데요. 저 스택 구조는 우리가 함수에서 프로시저 콜을 할 때 현재 함수에서 다른 함수로 점프를 할 때 현재 있는 상태를 전부 다 스택에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점프해서 작업하고 돌아오면 스택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때 스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인데요.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는 보통 버추얼 메모리를 구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버추얼 메모리가 OS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 우리가 쓰고 있는 실제 메모리가 피지컬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 피지컬 메모리를 가리키는 주소가 피지컬 어드레스예요. 근데 저희들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PC도 그렇고 리눅스도 보면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프로세스가 액티브 상태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다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메모리는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입니다. 근데 버추얼 메모리, 이걸 우리가 로지컬 메모리라고 해요. 로지컬 어드레스인데 로지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합니다. 근데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스왑 파일이에요. 스왑 파일은 메모리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져 있지 않고 도어먼트 상태에 있는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같은 데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그게 이제 페이징 테이블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에 그 룩업 테이블이 있거든요. TLB 이게 트랜슬레이터인데 이게 메모리 트랜슬레이터 쪽에 있는 메모리가 이 캡 메모리입니다.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어드레스를 다른 말로 키를 준다고 합니다. 키를 받아서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동작하는 그 방법이 여기에서
데이터를 실어주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버추얼 어드레스가 여기 들어오죠. 들어와서 이게 매치가 되면 이게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서 얘가 들어왔을 때 매치가 되면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그냥 변환을 해줍니다.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페이지 테이블에서 다시 로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는 현재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려주는 작업들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버추얼 어드레스를 어떻게 디코딩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키 값이 여기에 로딩이 됩니다. 키 값이 여기 로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룩업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 메모리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가 이 버추얼 어드레스 로직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사실 이걸 받았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룩업 테이블을 저장하고 있는 블락입니다. 그래서 그 값하고 여기에서 빈라인 쪽에서 키를 건네주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값 두 개를 비교를 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매치 라인 가지고 디텍션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매치 라인 나오는데 실제로 컴바인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맞으면 미스가 로우로 떨어집니다. 매칭된 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요 핀이 여기서 보면 키가 들어오고요. 키가 들어오고 비교된 매치 라인이 이게 프리차징 로직이고요. 여기는 프리차징이 돼 있다가 어느 하나라도 매치가 되게 되면 이게 로우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미스가 로우가 돼서 false가 되죠. 그죠? 그러면 매칭된 라인이 있다는 얘기니까 피지컬 메모리를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근데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으면 여기가 하이로 남아 있습니다. 하이로 남아 있다는 얘기는 지금 페이지 파일에서 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이게 지금 매칭 라인이 없이 미스 라인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물리적인 테이블에 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페이지 파일로 가서 다시 그걸 가져와서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룩업 테이블을 고쳐야 됩니다. 그 작업은 OS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메모리, 이 메모리를 우리가 컨텐트 어드레스 메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쉽게 보면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컨버팅 해주는 일반적으로는 로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피지컬 어드레스 스페이스보다 큽니다. 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재 물리적인 어드레스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페이지 상태로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미스 라인이거나 혹은 히트입니다. 그래서 그 미스 라인을 내주는 라인이 여기 핀입니다. 이 핀이 하이로 남아있으면 미스예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파일이 뒤져나는 얘기예요. 여기 로로 내려가면 현재 물리적인 어드레스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드레스를 내주면 돼요.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 구동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들이고요. 대부분 캠 메모리들은 SRAM으로 되어 있습니다. D램으로 하게 되면 다른 작업들 때문에 어려우니까요. 캐시 메모리로 사용합니다. 여기까지가